안녕하십니까. 임용근의 직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2020년 작년 6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잠시 유튜브를 중단했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많은 정치 일정이 있었어요.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못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2부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폭풍이 대단하던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간만 보고 있다가 엊그제부터 막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름 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그 다음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여권에게 또 패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저는 필패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보고 이제 대선을 포기하고 그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수많은 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야권의 정권을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물려줄 리는 만무합니다. 야권이 지금처럼 준비 엉성하게 했다가는 정말 한 방에 간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다 이긴다고 크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 시장 출마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당 정말 대책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이게 선거 투표장에 가서 계속 보수를 찍어주려고 했다가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국가혁명당 후보를 제가 찍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양반 툭 하면은 야권 국민의당 대표한테 흠집만 내는 발언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철수를 옛날에 어린애로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안철수 대표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이후에 3당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제끼고 국민의당이죠. 그때 국민당이죠. 국민의당에서 호남 싹쓸이 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등을 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옛날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를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미친 제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정권 창출에 대한 열망이 저는 없다고 봐요. 하는 짓을 보면 저는 단언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궤제를 부를 겁니다. 지금 중도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를. 그 당에 가면 절대 지지 안 합니다. 후한무치한 정당이라고 해요. 정치권 밖에서는. 그 사람들 국민이 키워놓은 안철수나 윤석열 총장 없으면 앞으로 30년은 찬밥 먹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스스로 정권 창출을 못해요. 내가 장담을 합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가니까 기고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긴 그 전국적인 뭐 전체적인 지지를 봐도 없어요. 아직까지 서울시장이나 대선에 나갈 인물이 없습니다. 거기 먹고 노는 친구 이준석이 있죠. 그 친구 뭐 하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비대위원 비대위 뭐 최고위원을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 거기 월급을 많이 주나 봐요. 그 최고위원 하면은 이 친구 단골이잖아요. 그 비대위원 그다음에 최고위원 하는 걸 보면 안철수 이 사람이 욕하면서 정신 나간 욕을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자주 하더라고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옛날에도 국민의힘 이상돈, 윤여준 등 자칭 멘토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는 뭐 다 떠나갔으니까 안철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돈도 많고 사람이 선하게 생겼으니까 옆에서 정치 훈수를 좀 두면 대접을 잘해줄 줄 알았겠죠. 돈도 좀 막 쓸 줄 알았겠죠.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안철수 대표 그 부자가 집에서 냉동식품을 사다가 냉장고에다 제겨놓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맛있다고 2플러스 완할 때 싸다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더라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 정도면 이분이 젊어서 자수성가 한 사람이 아닙니까? 진짜 매일 경남 사천이나 동영에 그 화랫집에 주문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공수해다 먹어도 누가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검소한 안철수입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철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옆에 붙어서 먹으려다가 돈을 쓰지 않으니까 지풀에 못 이겨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안철수를 욕해요? 그 사람들 기부 한번 해봤어요? 안철수 대표는 1,500억 원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세금 1년에 200억 이상을 낸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했어요. 만약 외국에 팔아먹었다면 그 돈으로 아파트 10만 채는 샀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됐을 거예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안철수 부부가 대구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에게 외동딸 안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투표하러 이제 입고 나온 옷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나오면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엄마 옷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엄마 옷 입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 검소함이 완전 배어 있어요. 그 부인과 딸까지 심지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록 안철수가 경력 부조로 정치권에서 성과를 못 내서도 국민들은 이해를 하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15% 이상은 안철수 지지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듯이 안철수는 그 무식한 정치 패널들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정당이 사주받은 그 정치 패널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다 하면서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전문 지식도 없어요. 그 사람들. 출연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 새정치가 애매모호하다. 철수한다. 간 본다 등등으로 완전 그냥 희덕거리면서 기득기득 하면서 간을 보고 매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TV조선에까지 나와서. 그런 사람을 왜 TV조선에서 그렇게 실력 없고 성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출연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새정치가 모호하다고? 정말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 거꾸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이 새정치입니다. 새정치는 안철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가 화두를 던진 건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장관, 이런 정부 내각, 그리고 국회의원, 사회 저명 인사들이 똘똘 힘을 합쳐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새정치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정치, 이런 것들이 새정치예요. 이걸 정치 패널들이 정당의 사주를 받고 안철수 죽인 거죠. 애매모호하다면서. 만약 안철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그동안.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의 이태규, 그래 권은희 의원 두 사람이 있는데 정말 잘 보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두 분이 있어서 저는 많이 안심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야권의 고질적인 부분이 완전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고집하면은 국민의힘 2등, 안철수 대표 3등, 그래서 1등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한테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양보를 하라고 하죠? 지금 국가혁명당이가 허경영 씨 대통령 나와도 누가 양보하라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 3명밖에 안 되는 초미니 정당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100명도 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정당은 능력이 없어요. 불임 정당이라니까요.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묻고 이번에 대권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돼서 나와서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당이 욕심이 많아서 서울시장까지 먹으려고 이제 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철수가 출마하니까 그동안 간 보던 나경원, 오세훈 등도 덩달아 출마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판은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초미니 정당 대표가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해서 서울시장 못 나가면 다시 대권 도전하면 됩니다. 그럼 또 2, 3등 하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번처럼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될 것이 지금 야권에서 서울시장을 먹어줘야 돼요. 만약에 야권에서 서울시장을 못 먹으면 또 대권도 현재 그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여당이 또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난번 이야기 하잖아요. 30년 영구 집권을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야권은 앞으로 정권을 잡을 기회가 없어져요. 일본 야당 되는 겁니다. 일본과 같이. 일본은 자민련이 평생 해먹잖아요. 지금 안철수가 이것을 간파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들이 간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안철수가 간을 본다고 이런 미친 뒤집어 쓰우기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요, 국민의힘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부를 마치고 2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